4월 12일 다섯 종목에 대한 대응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 다섯 종목에 대한 리뷰를 빨리 할게요. 시젠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고요. 시젠은 120과 200일 사이에 들어올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래도 장중에 5.8% 올랐었죠. 이 안에는 분명히 들어올 겁니다. 이 안에서 이제 저항이니까 대응을 잘 하신 게 좋겠고요. 여전히 상승 패턴 그리고 있죠. 상승 관점에서 말씀드렸던 거고, 코오롱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저항에 부딪혔다, 그래서 매도 관점으로 말씀드렸는데, 주봉 240주선 강력한 저항이었다 말씀드렸는데요. 그 저항이었기 때문에 밀리는 겁니다. 주봉 저항은 강하기 때문에 쉽게 돌파하기 어려워요. 좀 조정의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말씀드린 그대로고, 그 다음에 웹젠에 대해서 제 상승 관점에서 말씀드렸고요. 웹젠은 오늘 하락을 했지만 월봉을 설계해서 보게 되면 이제 가장 높게 갔던 5만원대 자리가 보인다 그랬죠. 5만 5천원대. 그래서 거기를 가기 전에 좀 조정이 있더라도 또 5만 5천원 가장 높았던 고가는 또 저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가격을 가기 위해서는 좀 조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상승은 유력하다, 상승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웹전에 대해서는. 그다음 5만 5천원대까지는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한국전력에 대해서는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지지와 저항을 그대로 지켜가는 종목이다. 그리고 주봉상에서 보게 되면 가야 될 자리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거, 240주선까지는 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 관점인 거 유효합니다. 좀 더디더라도요, 좀 늦게 가더라도.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렇지만은 일봉상에서 61선까지는 하락할 수 있는데 그 자리는 매수로 받아야 될 자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61선까지 오는 그림인데 35,100원 이런 자리에 오게 되면 매수할 자리고요. 주봉에서는 240주선까지는 갈 수 있는 흐름으로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다섯 종목 리뷰에 대해서 다시금 판단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기술적으로 보는 것들이 많이 맞아 떨어질 겁니다. 과거 영상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펀더멘털도 중요하고 또 종목에 어떤 뭐 테마를 띄고 있고 또 어떤 뉴스가 있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 뉴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보고서 매수 또는 매도를 저울질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뉴스 자체도 가공을 하잖아요. 그 뉴스를 만드는데 또 돈이 드는 거고, 그럼 돈을 들여서 그 뉴스를 만든 주체가 어떤 목적이 있을까를 생각해야 되죠. 뉴스를 만들고 종목을 띄운 다음에 오른 상태에서 매도하고 나가려는 움직임도 있고, 그래서 뉴스 자체를 저는 많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늘 또 이제 다섯 종목에 대한 안내를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넷마블이 되겠습니다. 넷마블 게임 주식인데, 오늘 좋은 것은 양봉을 세울 때 깨끗하게 만들었다는 거, 종가가 고가였다는 거, 14만원에 마감을 했고 내일 이후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바닥에서부터 움직임이 좋았죠. 주가를 만들어가는 모양, 200일선 지지를 받으면서 오르내림을 반복했으나 저항에 부딪히고 120선 저항에 부딪히고 또 바닥을 잡고 그러면서 상승을 이뤄냈다는 거, 그건 뭡니까? 이제 매물대를 뚫으면서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넷마블에 갈 수 있는 가격대는 15만 3천원 또 16만원대에 갈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갔던 고가 14만 8,500원은 돌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죠. 왜냐하면 그전에는 120선에서 부딪혔지만 120선이 낮아지면서 다 통과해버렸어요. 120선과 200선을 다 통과했죠. 이 매물대 뚫었어요. 그러면 넷마블이 갈 수 있는 가격은 구름층 상단 15만 3천원대, 그 다음에 16만원대 가는 그림이죠. 주봉을 보게 되면, 이제 주봉에서 보게 되면 이제 물론 저항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 자리가 이제 저항이 될 수도 있겠죠. 14만 2천원부터 15만 6천원 사이에 있는 가격, 이 가격대, 이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구름층 상단이 15만 3천원, 4천원이에요. 일봉에서 보이는 15만 3천원대하고 거의 일치를 하죠. 그래서 지금 당장 보이는 그 저항이 이제 14만 2천원이 있지만 14만 2천원과 15만 3천원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매도는 15만 3천원, 2차는 16만원, 이렇게 대응하시면 될 종목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두 번째 종목은 우리조명인데요. 우리조명은 상한가를 기록했죠. 이 종목은 제가 자주 추천드렸고 또 매도 안내했던 종목이라서 제가 잘 아는 종목입니다.
우리조명은 제가 지난주에 제가 운영하는 방에서도 추천드렸던 종목인데, 우리조명은 월봉을 봐야 돼요. 월봉을 보게 되면 월봉에서 고가가 나오죠. 저항이 나옵니다. 우리조명은 처음부터 3680원부터 3900원대까지 바라보고 가는 종목이죠. 월봉상에서의 저항이 다 보이는 종목이니까요. 그러면 오늘 상한가 했으니까 갭상으로 내일 출발한다 하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갭상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어요. 갭상승 했을 때의 가장 큰 고점을 본다 그러면 3,970원까지 있는데 3,950원대는 매도하고 나와야 될 종목입니다. 오늘 종가 3,760원인데 최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가격은 3,950원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더 큰 상승을 보기보다도 3,950원대에 잘 끊고 나오는 것이 저는 좋다고 판단을 해요. 물론 이 종목의 그 재무 구조는 상당히 괜찮아요. 업황 중에서도 이 종목은 매출액이 뭐 1조 6천억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작년도에 400억, 당기순이익이 173억. 근데 시가총액이 930억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이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중장기적으로는 아주 매력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나 월봉상에서의 보이는 저항은 3,950원이 보이니까 거기서 잘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CS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CS는 이재명 관련주로 편입이 됐죠. 이 종목이 통신과 관련된 5G 관련주이긴 한데요. 이 종목이 RF 중계기, 광중계기 이렇게 통신 장비를 제조하는 이런 회사로 알려져 있죠. 근데 성남에 있죠. 경기도 성남 분당구 판교에 위치하면서 성남에 위치하면서 이제 이재명 관련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2,500원대부터 단기에 2배 이상 왔는데 월봉을 보여드릴게요. 월봉에서 보여드리게 되면 저항이 다가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가격이냐면 6,300원부터 7,100원까지 있습니다. 오늘 5,980원에 종가가 형성이 됐는데 상한가를 갔더라도 내일 갭상승해서 갈 수 있는 한계치를 정해놓고 가야겠죠. 6,300원대부터 7,100원입니다. 그 사이에 들어오면 매도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조명도 상한가를 기록했지만 제가 갭상승해서 갈 수 있는 한계치를 말씀드렸고요. CS도 마찬가지입니다. 갭상승 하더라도 갭상승해서 6,300원부터 7,100원 사이에서 움직인다 그러면 매도하셔야죠. 그리고 움직임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시장가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신규 매수는 조심하시고요. 갭상승했을 때 이제 음봉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이 이 재무구조 판단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재무구조에 있어서는 그렇게 두각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매출액이 400억대고 당기순이익은 얼마 되지 않아요. 영업이익도 마찬가지고 현재 시가총액이 1,100억이에요. 그래서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시가총액 1,100억을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술적인 판단을 봤을 때는 월봉에서 저항에 부딪힐 수 있는 그런 가격대 왔다는 거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진 매트릭스라는 종목인데요. 오늘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의 상승이 두드러졌죠. 서울시장 이 오세훈 씨가 신속 진단키트의 도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진 매트릭스, 또 엑세스 바이오, 또 시정 이런 진단키트 관련주, 또 엔디포스도 마찬가지고요. 장중에 상승이 크게 나왔는데 진 매트릭스 보시게 되면은 일봉상에서 120과 200을 동시에 부딪혔죠. 이런 상황에서는 바로 치고 가지 못합니다. 물론 진 매트릭스가 가고자 하는 가격대는 있어요. 19,500원부터 19,700원 사이의 가격까지는 갈 수 있겠으나 단기적으로는 조정하면서 힘을 비축하는 게 필요하겠죠. 오늘 보였던 거래량 1,200만 주를 한 번 더 기록하면서 거래량 터뜨리면은 19,700원짜리까지는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매물대를 돌파하는 데 조정을 겪을 수 있다. 횡보를 겪으면서 그 다음 자리에 갈 수 있는 건데, 그냥 상승은 좀 유력해 보입니다.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감안을 하고 움직이시는 게 좋겠어요. 오늘
120과 200을 동시에 부딪혔다는 거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잠시 검은 화면 나와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진매트릭스는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19,000원 이상으로 갈 것이다 라고 보여지지만, 단기로는 이 매물대를 뚫는 데 필요한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조정의 길을 겪으면서 좀 힘을 비축할 타이밍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자, 앤디포스라는 종목, 이제 진다키트 관련해서도 앤디포스도 장중에 이제 뭐 11%까지 올랐지만 이 종목도 좀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죠. 엑세스 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엑세스 바이오도 오늘 크게 올랐는데, 엑세스 바이오 크게 올랐지만 이 종목도 이제 120과 200선을 앞두고 있죠. 그래서 모두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반등이 크게 나와도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 거. 그래서 단기 조정, 중기로는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녹십자 MS라는 종목도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십자 MS도 진단키트의 수혜주로 좀 이렇게 상승이 나왔거든요. 앤디포스와 같은 비슷하죠. 차트가 60주선 위에 있고요. 지금 보이는 부분에서는 이 종목은 아직 120과 200선을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녹십자 MS는 13,300원대까지는 상승이 쉽게 나올 수 있겠네요. 보니까 앞서 설명드렸던 진매트릭스는 벌써 저항에 부딪혔지만 녹십자 MS는 아직 저항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고, 이 가격대 온 다음에 좀 조정을 겪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조정을 겪을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러나 녹십자 MS가 가고자 하는 궁극적인 자리는 이제 15,000원대가 있어요. 그동안 이제 하락이 깊게 나왔죠. 하락이 깊게 나왔지만 바닥에서부터 반등이 나오면서 오늘 급상승이 나왔고, 급등이 나왔고, 좀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 여기 13,300원대 13,300원대까지는 1차적으로 도달하고, 그 다음에는 15,000원에 도달할 것이라는 관점입니다. 장중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저항대에서 매도하고 또 저가에 사고 최종적으로는 15,000원에 매도하는 전략으로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5종목 대응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오늘 방송이 유익했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